네, 존경하는 우리 수진이구역 주민 여러분,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 데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아는 얼굴이 많이 보입니다. 자, 귀한 주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돌아가실 때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오늘 설명에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설명회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재개발을 하려면 10년 단위로 세우는 성남시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네, 포함이 되어야만 재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30 기본계획에 누락이 되어 있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온갖 어려움을 딛고 갖은 역경을 이겨내서 도시재생도 없어지고 2030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도 올라타서 어거지로 겨우겨우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재개발 불보지에서 이제 재개발 가능 지역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여태까지는 우리가 기본계획이라는 말만 들었었는데 갑자기 오늘 타이틀에서 보시다시피 생활권 계획이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네. 생활권 계획이 뭔지는 알고서 동의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라에서 국토종합계획을 세우면 도시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 그러니까 이 추구해야 될 가장 최적의 모습을 국토종합계획에서 세우면 지자체에서는 그 방향에 맞춰서 지자체의 도시를 미래에 결국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도시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게 이제 한 분야만 아니라 뭐 산업, 교통,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서 그 이제 가장 최적화된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그걸 기본 계획이라는 계획을 녹입니다. 여기에는 재개발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재개발되려면 기본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계획은 포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을 하려면요. 기본 계획 갖다가는 안 됩니다. 재개발을 하려면 지구 단위로 와서 구역별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짓고 지하를 어떻게 하고 통행축은 어디로 놓고 도로는 어디에 깔고 녹지축은 어디에 깔고 이런 것들 구체적인 계획이 서야 되잖아요. 그거 우리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우리가 정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그러면 생활권 계획은 뭐냐면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가운데 단계에 있는 계획입니다. 기본계획보다는 좀 구체적이에요. 정비계획보다는 좀 포괄적입니다. 두 개의 계획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계획이다. 이 정도로 설명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쉽고요.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든 생활권 계획에 포함이 되든 재개발은 가능합니다. 우린 중요한 거 그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는 재개발이 가능한 구역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뒤도 돌아볼 것도 없이 도정법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우리가 재개발을 향해서 단계를 밟아나가면 될 것입니다. 네. 자, 그 첫 단계가 바로 곧이어 있을 동의서 진구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에 여러분 3년 전에 동의서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 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추진이가 수진이 구역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습니다. 아시죠? 예. 같이 합심해서 동의서를 거둔 적이 있어요. 이 모양이었습니다. 그때도. 자, 그런데 3년 전에 내신 동의서는 이제 쓸 수가 없습니다. 성남시에서 양식을 따로 주셨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만 14일 날 내일 모레입니다. 제가 성남시에 동의서를 받을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뭐 좀 몇 개 있어요. 자, 그 신청 서류를 성남시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약 1230명 정도 됩니다. 수진이고요. 소유주가. 그 소유주의 한 60% 정도의 동의서를 준대요. 1230장을 주는 게 아니라 60% 정도의 동의서를 어떻게 주냐? 일일이 다 성남시 도장을 찍습니다. 법인 도장을 찍고 펀칭을 해서 저한테 내어줍니다. 14일날 접수하면 15일날 주는 게 아니라 기간이 조금 있습니다. 길지 않아요.
그럼 동의서를 제가 받아오면 그때부터 진구하는 겁니다. 전에 내신 건 무효. 폐기해야 됩니다. 없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네. 자, 이렇게 걷어서 50% 이상을 걷어오랍니다. 50%가 안 되면 접수조차 불가합니다. 50%를 걷어오래요. 자, 그런데 동의서와 함께 주민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합니다. 역시 3년 전에 여러분 신분증 내셨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성남시에서 제시한 양식 보실게요. 여러분들이 동의서를 작성을 하신 걸 밑에 깔고 뭐라고 써 있겠죠? 이름 뭐 이렇게 지정도 찍혀 있겠죠? 그 위에 신분증을 이렇게 올립니다. 종이 위에. 그래서 종이까지 다 나오게 컬러 복사를 하든 컬러 프린트를 하든 종이까지 다 나오게 이렇게 해서 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냥 신분증만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사항은 성남시 조례로 박은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걸 어기는 양식은 모두 접수 불가 무효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의서와 신분증을 그 다음에 첨부 서류화해서 50% 이상 받아서 접수를 해라. 네, 자 그런데 50%를 받는 건 좋은데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에요.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두 군데서 접수할 수 있잖아요. 저를 A라고 할게요. 뭐 어떤 B나 C나 그분도 또 접수할 수 있잖아요. 성남시는 머리가 아픕니다. 성남시는 머리 아픈 걸 싫어합니다. 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선착순 한 곳입니다. 먼저 접수 요건을 갖춰서 들어오는 선착순 한 곳, 차순위는 배제. 열심히 걷어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동의서를 50%를 어찌저찌 해서 성남시에 이제 갖다가 접수를 하면요. 성남시는 이제 접수를 한 걸 검토를 합니다. 그걸 무조건 오케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저희만 내면 좋지만 저희 구역 말고도 접수할 구역이 아주 많습니다. 태평 2동 4동 아시죠? 네. 우리가 줄여서 태이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산성, 은행일, 금강, 그 다음에 뭐 담대동, 또 상대원 4구역이 있어요. 지금 재개발하는데 옆에 상대원 3 옆에 있습니다. 자, 많은 구역이 한꺼번에 성남시에 앞다퉈서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접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성남시는 이 모든 구역을 한꺼번에 재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막 과열이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자,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기준이 필요하겠죠. 자, 기준, 성남시에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4가지 항목을 봅니다. 노후도, 과소필지, 호수밀도, 구역 면적 4가지를 봅니다. 노후도는 여러분 다 아시죠? 얼마나 노후되나? 자, 과소필지라는 건요. 우리가 한 필지, 여러분 집 지은 땅 18평이 안 되는 거. 60제곱미터 이하면 우리가 과소필지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호수밀도는 100제곱미터, 그러니까 1헥타르 안에 얼마나 많은 건축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지. 그 다음에 구역 면적은 우리가 재개발할 면적입니다. 50점 만점입니다. 이 중에 몇 점을 받으면 1위, 2위 이렇게 나오겠죠. 높은 점수 순대로 재개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몇 점일까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계산할 수는 없고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계산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요. 노후도는 90%만 넘으면 만점이거든요. 넘습니다. 훨씬 넘어요. 10점 만점에 10점. 자, 과소필지 전체의 50%만 넘으면 만점입니다. 우리는 85%가 넘어요. 10점 만점에 10점. 자, 호수밀도 얼마나 모여있냐. 네, 1헥타르 안에 100호가 모여있으면 100집이 모여있으면 만점입니다. 우리 100집이 훨씬 넘어요. 20점 만점에 20점. 자, 구역 면적 10점이 만점입니다. 우리는 6점이에요. 자, 구역 면적에서 깎였습니다. 슬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성남시에서 구역 면적에서 만점을 받으려면요 20만 제곱미터가 넘어야 돼요. 평수로 하면 6만 평입니다. 저희 말고도 다른 구역이 다 접수를 할 텐데 6만 평은 없어요. 그러니까 만점은 없습니다. 그럼 제일 큰 데가 어딜까요? 네, 태평 2사, 태이사 합쳐서 하거든요. 거기가 5만 6천 평인가 7천 평 됩니다. 어쨌든 6만 평이 안 되죠. 만점을 못 받아요. 그럼 그 구역은 10점 만점에 8점. 우리는 그래서 50점 만점에 46점을 받았습니다. 자, 점수 순으로 하면 주거정비지수라는 이름으로 성남시에서 기준을 발표했는데 점수 순으로 하면 어디가 1등인가요? 태평, 네, 태의사가 1등입니다. 2등은 제 생각입니다. 수진이고 우리일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성남시가 만약에 원도심에서 딱 한 군데를 지정한다. 어디가 될까요? 1등이 태의사가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네, 근데 거의 맞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두 군데를 지정한다. 우리 포함됩니다. 자, 근데 성남시에서 몇 군데를 지정할 계획이냐? 알 수가 없죠. 너무 궁금하잖아요. 끈질기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얘기를 들었어요. 두 군데. 많으면 세 군데. 자, 그런데 이거는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잖아요. 제가 시장님한테 막 앵겨 붙어가지고 시장님이 얼떨결에 말씀하신 거. 네, 이거 여러분 소문내고 다니시면 안 되겠죠. 그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끼리 있으니까 두 군데 이상만 발표되면 우린 된다. 저는 확신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46점이잖아요. 그죠? 점수는 물론 뭐 조금 변동할 수 있지만 상대원 4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거기도 46점이에요. 그러면 동점이에요. 그럼 어디를 우선순위로 할까요? 맞습니다. 동의율이 높은 곳이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을 좀 내려볼게요. 생각을 해볼게요. 50% 무조건 넘어요. 그죠? 첫 번째. 50%가 안 되면 우리 모여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재개발은 그냥 물 건너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후보지 검토 상태 그 대상에서조차 제외예요. 그죠? 50% 무조건 넘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선착순 한 곳이라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나요? 차순위는 배제. 한 구역에서 두 군데 이상 들어오면 선착순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걷어야 됩니다. 빨리. 50%도 넘어야 되지만 막 한 달 있다가 50% 소용이 없어요. 빨리 걷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점인 구역이 나타날 때는 동의율로 우선순위를 따지죠. 압도적인 동의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자, 제가 문자로도 보내고 뭐 아직 유튜브는 안 열었습니다만 뭐 카톡으로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동의서를 김은경 추진위에 몰아주세요. 말씀드립니다. 자, 김은경이 예쁘니까 동의서를 주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동의서를 양쪽 또는 세 군데 이렇게 분산해서 걷게 되면 50% 확보하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늦어지죠. 한 군데에서 걷는 것보다 당연히 늦어지죠. 한 군데로 몰아야 합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동의율로 재빨리, 빨리 우리 성남시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접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가 재개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김은경 추진위에 동의서를 압도적으로 몰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동의서가 분산이 되면 안 되니까 자, 김은경한테 내긴 내야 되겠는데 제일 좋은 방법, 제가 동의서를 이제 14일날 시청에서 접수를 하면 받아오는 날이 있어요. 예상은 약 20 며칠일 것 같습니다. 10월 20 며칠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서를 내세요 하고 말씀드리면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100%입니다. 김은경이 있잖아요. 거기. 네. 사무실로 오시면 제일 좋지만
못 오실 수도 있잖아요. 동의서를 제가 시청에서 받아오기 훨씬 전부터 여러분께 전화를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저도 드리지만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요원을 써서 여러분께 전화가 갈 거예요. 그러면 그 전화로 약속을 잡으십시오. 만약에 동의서가 10월 21일 날 나와요. 10월 21일 날 우리 사무실에 못 오시는 거예요. 언제 어디로 무슨 뭐 카페베네로 와라. 그러면 글로 갑니다. 요원이. 그분한테 동의서를 내십시오. 그런데 단 전화는 저희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추진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수진이 구역에. 그러면 저도 드리고 그쪽도 드리고 여러분 혼선이 옵니다. 네. 김은경 추진이의 폐찰이 있습니다. 목걸이를 걸고 가요. 요원이. 그러면 그 폐찰을 확인하시고 김은경 추진인지 확인하시고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 동의서를 몰아주세요 주세요 열변을 토하고 있지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 어머니 아버님 중에는 싫은데 땀내 낼 건데 네. 그런 분 계실 줄로 압니다. 네. 자,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라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최종 결정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제가 진짜 드리고 싶었던 제 속마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기 지겨운 거 아니에요? 자, 성남시는요 재개발을 할 때 예를 들면 만약에 신흥상 재개발이다. 그럼 신흥상동 지도를 이렇게 쫙 피고요. 빨간색 매직을 딱 하나 둡니다. 그러니까 지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모네 칸을 그려요. 그러면 그 빨간색 안에 들어온 데는 재개발을 하는 거고 빨간색 안에 못 들어온 데는 재개발 못 합니다. 자, 그 빨간색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테두리를 구역계라고 합니다. 구역계. 네. 생활권 계획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구역 지정을 하기 전에 예정구역이라는 걸 먼저 발표를 해요. 그리고 한 1, 2년 후에 구역 지정으로 가거든요. 생활권 계획은 예정구역이 없습니다. 바로 구역 지정으로 가요. 네, 좋은 거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몇 년도에는 예정구역, 몇 년도에는 구역 지정, 몇 년도에는 사업시행인가 이렇게 몇 년도 계획을 세워요. 그럼 그 계획에 따라서 재개발을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단계별 추진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게 없습니다. 생활권 계획은 그게 없어요. 여러분 조금 똘똘 뭉쳐서 하시면요 엄청 빨리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좋은 점이 많아요. 제일 중요한 특징, 아까 성남시에서 빨간색 매직을 들고 줄을 친다고 말씀드렸죠. 구역계를 우리가 그립니다. 우리가. 자, 요 화면 잠깐 보실게요. 노란 데는 저게 지금 수진 2구역이에요. 저렇게 생겼어요. 밑에 네모난 게 그 수정 초등학교고요. 예. 자, 노란 데는 주거 지역이고요. 이렇게 겉에 분홍색 같이 보라색 보이시죠? 상업 지역입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사실 구역 지정이 한번 됐었습니다. 아시죠? 그때 성남시에서 그린 구역계입니다. 이거. 네. 자, 그런데 이 생활권 계획은 구역계를 누가 그려요? 우리가 그립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중에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은 이 구역계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려도 되니까. 우리 동사무소 아시죠? 동사무소 앞에 25m 넘는 큰 도로가 있습니다. 자, 그걸 뛰어넘어도 수진동이에요. 나는 거기까지 다 싸잡아가지고 구역계가 넓을수록 점수가 높으니까 나는 통 크게 거기까지 다 할래. 가능합니다. 이론상.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리니까. 그런데 우리 옆에 계신 어머님은 난 큰 걸 정말 싫어해. 수정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그 위에 300집만 네모나게 딱 예쁘게 그려서 난 거기만 재개발할래.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있잖아요.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구역계를 들고 성남시청에 가면
성남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개발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구역계를 여러분들이 그려서 제안을 하시되 구역계 성남시 기준에 맞춰서 그려오세요. 네. 구역계를 여러분들이 그려서 접수하시되 성남시의 기준에 맞춰서 그려오세요. 자, 첫 번째 기준. 구역 안에 용도 지역이 너무 혼재되면 안 돼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중공업지역, 뭐 이렇게 공업지역 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도로가 나 있잖아요. 도로. 간선도로를 침범하지 마라. 멀쩡하게 뚫려있는 도로를 가운데를 뚝 잘라버리는 거야. 빨간색 사인펜으로. 말이 안 되죠. 쭉 나있는 도로를 이렇게 돌아가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구역계를 그릴 때 도로를 중심으로 구역을 나눠라. 세 번째, 그림을 그릴 때 부정형이나 돌출형으로 그리지 말고 가급적 정형화. 다 이렇게 찌그러지게, 저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살아요. 거기만 빼고 막 이렇게 찌그러지게 그리지 말고, 어느 한 부분만 돌출되게 그리지 말고 가급적 정형화되게, 네모 모양이도 이렇게 그려라. 마지막, 우리 옆에 수진이 시내에 다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시설이 깔리죠. 도로도 깔리고 주변 기반시설과 우리도 개발했을 때 연계가 되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구역계를 잡아요. 이게 성남시 기준입니다. 자, 다시 성남시가 예전에 그렸던 구역계입니다.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보고 그리라니까 더 크게 그릴까? 아니면 더 적게 그릴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민을 하다 다시 이런 결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여러분께 동의서를 거둘 때 이 구역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고 깨달았습니다. 아, 예전에 성남시에서 왜 이렇게 그렸는지, 왜 저쪽도 빼고 이쪽도 빼고 이렇게 빼고 왜 이렇게 그렸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성남시 구역계 기준에 맞는, 아까 잠깐 보셨죠? 제가 뭘 눌렀어요? 성남시 구역계 기준에 맞는 구역계는 한계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무슨 수학 문제처럼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기준에 맞는 구역계는 2개 이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A라고 할게요. A는 이렇게 그렸는데 B나 C나 D분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아까 그림과 조금 비교해 보실게요.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노란색 주거지역이라고 했어요. 자, 분홍색 상업지역입니다. 자, 빨간 테두리를 보세요.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상업지가 일렬로 쭉 포함된 거 보이시나요? 네. 이 그림의 포인트는 꼭 이렇게 그린다는 게 아니라 상업지가 포함됐다는 게 이 그림의 핵심입니다. 어떤 식으로 포함이 되든. 자, 여러분, 상업지는요, 땅값이 다릅니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주거지역이랑 주택이 똑같은 모양이어도 상업지는 간평가부터 달라요. 상업지는 집을 지으면요, 건물을 용적률 500 이상 지을 수 있어요. 당연히 비쌉니다. 주거지역은 많아야 300입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돼서 조건을 맞추면 360까지 가능합니다. 역세권 조건을 맞추면 당연히 상업지가 비싸죠.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상업지를 우리 재개발 구역 안에 넣고 나중에 여러분 분담금을 계산하실 때 n분의 1을 하잖아요. 돈을 더 내셔야 합니다. 노란색 주택 소유자들이 돈을 더 내야 돼요. 네. 왜 더 내야 돼요? 물어보시면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따로 그거는 오늘 그 설명을 드리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상가의 보상과 명도 문제. 여러분, 우리가 철거하려면 상가 내보내야죠. 보상해야죠. 영업 보상. 휴업 보상이 되든 폐업 보상이 되든 보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딱 돈 주셨을 때 이렇게나 많이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내일 나갈게요 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받는 분 입장에서는 아무리 큰 액수여도 적게 마련입니다. 돈을 더 드려야죠. 자, 그거 받고 나가면 다행인데 나갑니까? 아니요. 명도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구역 안에 100집을 내보내고 1000집을 내보내도 딱 한 집만 명도가 안 돼도요. 사업 진행이 안 됩니다. 자,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그 천문학적인 이자 누가 냅니까? 시장님이 성남시 발전을 위해 재개발을 하니까 이자는 내주시나요? 아니죠. 우리가 냅니다. 여러분, 구역계 안에 상업지나 상가나 교회가 포함이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따로 설명드려도 처음부터 구역계를 잘못 그려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남시에 접수를 하면 성남시는 이대로 구역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이십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려요. 우리 생활권 계획 그 절차 중에 보시면 사전 검토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 심의에서 통과돼야만 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 심의에선 여러 가지 사항을 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업성입니다. 내가 이렇게 구역 지정을 해줬을 때 수진 2구역에 이 사업이 끝까지 실현 가능한가? 즉 사업성이 나오는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돈이 되는가? 그걸 봅니다. 심의위원회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사업성입니다. 구역계를 처음부터 잘못 들어가면 우리가 어렵게 잡은 이 재개발의 기회를 그냥 허무하게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건요, 우리가 사는 집을 허물고 내 땅을 내어주는 겁니다. 거기 아파트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남시에 가서 재개발을 왜 하려고 이렇게 물어보면 성남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시켜서 여기에 사시는 세입자, 소유자 모두 쾌적한 주거 환경을 영위하며 사실 수 있도록 성남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재개발을 합니다. 자, 그건 성남시 얘기고, 자, 우리는요. 땅을 내주는 우리 소유주죠. 네. 자, 우리는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업의 목적 첫 번째, 주택 소유주의 이익 실현입니다. 자, 두 번째, 주택 소유주의 사업성 담보. 더 쉽게 얘기할게요. 남는 게 있어야 합니다. 너무 속물처럼 들리시겠지만 이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재개발 사업은 끝까지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성을 무너뜨린다고요? 이 사업성을 재개발 가다가 다시 바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구역 지정 한번 됐었습니다. 네, 아시죠? 우리가 지금 구역 지정 됐다가 직권 해제됐어요. 1230명이 넘는 소유주가 재개발을 극렬히 반대하는 20-30명의 반대 데모에 의해서 무산됐습니다. 물론 그 20-30명 때문에 그분이 다 모든 재개발 직권해제의 원인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직권해제 될 때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우리요, 앉아서 속수무책 그냥 앉아서 당했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두 번 같은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사업성을 무너뜨리는 행태를 하는 자에게 여러분 회초리를 내려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분노하셔야 돼요. 네. 자, 사업성이 무너지면 주거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상업지역도 다 같이 재개발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마는 겁니다. 제가 좀 흥분을 했습니다. 많이 당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내일부터 회초리를 들고 우리 동네를 다니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SBS 뉴스에 나옵니다. 자, 그럼 김은경은 자꾸 똘똘 뭉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구역기를 들고 와서 동의서를 써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동의서를 내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어떤 구역기가 여러분 마음에 드느냐?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구역계에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50%가 안 되면 성남시에 접수조차 불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을 위해서 김은경 추진위의 동의서를 압도적으로 신속하게 몰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성남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Q&A입니다. 네, 이거 성남시에 이제 올라와 있어요. 자, 안 보이시니까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일 구역에서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네. 자, 사전검토 후보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동의서를 진구하기 위해서 번호 부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까 제가 도장 찍어준다는 거 있죠? 그걸 우리가 연번 동의서라고 하거든요. 그걸 받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동일한 구역에 추진 주체가 다수일 경우 연번 동의서는 모두 드립니다. A, 제가 가도 주고요. B, B가 가도 주고요. C가 가도 줍니다. 연번 동의서는 다 줘요. 그러나 다만 다수의 추진 주체가 추진하는 동일 구역의 사전 검토는 진행할 수가 없으므로 여러 군데에서 막 접수가 들어와요. 사전 검토를 진행할 수가 없으므로 차순위 신청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선순위만 접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선착순 한 명만. 이 경우 자 뒤에가 많이 무서워요. 추진 주체 간의 조율 또는 구역 조정 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자, 그 옆에 써 있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후보지에 선정된 투라도 주민 반대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후보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경험이 있잖아요. 이거 다른 구역 얘기 아닙니다. 수진이를 위한 얘기예요. 우리 구역 지정까지도 된 걸 취소된 마당에 후보지 선정이 됐어도 주민 간에 어떤 내분이 많거나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추진 주체 간에 조율을 해서 재신청해라. 만약에 조율이 안 되면요, 재신청을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는 겁니다. 재개발 그냥 영영 굿바이. 이렇게 어렵게 얻은 기회를 진짜 허무하게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김은경 추진위는 지난 3년 동안 맨 땅에 헤딩해가며 오늘 이 결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아실 겁니다. 제 일일이 참 낯뜨거워서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우리 1230명의 소유주 중에 50%를 시청에서 거둬라고 했습니다. 약 600명입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오신 분이 200분이 좀 넘는 것 같아요. 200~300분이라고 칠게요. 자, 제 단체 톡방에 350분의 소유주들이 계십니다. 600명을 거둬야 50%인데 반 이상이 지금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재개발의 방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면요, 절대 이 사업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네.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다르지만 큰 방향은 같잖아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희 추진이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저희 기필코 재개발을 성사시킬 겁니다. 그냥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흡족하시리만큼
만족스러운 재개발 사업을 성공시킬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김은경 추진위를 중심으로 단일 대우로 뭉쳐서 그 어떤 방해 세력에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막지 못하도록 김은경 추진위에 힘을 실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두서없이 말을 제가 길게 했는데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 이 정도로 제 설명은 마치고 다음에 Q&A가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증은 Q&A 시간에 좀 질문을 하시면 다시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